문제 설명 한 번만 해드릴게요. 우선은 요거는 아까 했으니까 굳이 설명 안 드리겠습니다. 근데 요거 개념 문제 있죠? 자, 요거 설명드리면 여러분 잘 보세요. if문 조건 안에는 이제 오직 true와 false 둘 중 하나가 들어간다 라고 했는데, 사실 이런 것도 이제 프로그램이 다 읽고 나서 true나 false로 변환을 해주는 거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 고르는 건데 아예 이렇게 써도 상관없겠죠. 근데 얘는 무조건 실행되니까 뭐다? 이렇게 쓰는 거나 이렇게 쓰는 거나 별반 다를 게 없습니다. 얘도 무조건 실행되고 얘도 무조건 실행되기 때문에, 그리고 얘는 무조건 실행 안 되겠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써는 거고요. 나중에 변하면 이렇게 변한다 라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여러분이 이제 뭐 변수가 집어졌죠.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다시 문제 좀만 키우고, 자, 다 A가 10이라고 합니다. 변수일까요? 아닐까요? 변수? 변수 아니에요? 그 아래 있는 애요? 네, 지금 얘 변수 아닌가요? 오른쪽에 있는 거. 네, 맞아요. 변수 아니에요. 얘는 변수 아닙니다. 오른쪽이나 그 외에 있는 것들은 다 뭘 취급해야 된다? 그쵸. 값 취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얘 볼 때도 이 A 자체를 보는 게 아니라 이거를 보잖아요. 그쵸? 우리 눈에는 이게 10으로 보여야 돼요. 자, 그러면 10과 10은 같다. 맞는 말일까요? 틀린 말일까요? 그쵸. 맞는 말이죠. 맞는 말 같으면은 참, 그냥 밑에까지 한번 볼게요. 자, 얘는 같지 않다를 뜻한다고 합니다. 자, 얘는 10이고요. 10과 10은 같지 않다. 맞는 말인가요? 틀린 말인가요? 그쵸? 틀린 말 거짓이죠? 그러면 거짓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근데 한번 이거 쓸 때 여러 개가 나오니까 이거 열어두시고 그다음 이렇게 번호를 한번 매겨보세요. 거짓 1, 참 1 이렇게, 그리고 맞으면 참 2, 참 3, 거짓 3 이런 식으로. 그래서 1부터 내가 쓴 게 다 나오는지 한번 체크를 해보세요. 여기에 거짓이 나오면 안 되겠죠? 이건 이렇게 풀면 되고, 그다음 할인 대상인지 이것도 문제 읽어보시면 아마 금방 푸실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 여기 조금 이제 어려울 수가 있어요. 개념 문제 이런 거 잘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조건 있죠. 이 조건에 따라서 문제도 풀어주시면 됩니다. 아까 우리가 요거까지 했었죠? 요거 자, 잘 보시죠. 이제 여기서 한번 해볼게요. 우선 10과 10은 같다. 참이 맞으니까 참 1. 그 다음 얘는 같지 않다. 거짓 1. 여기까지 했었습니다. 그 다음 밑에 거 한번 볼게요. 여러분 이게 초과라는 뜻이거든요. 초과. 자, A가 10인데 10은 10보다 크다. 맞는 말인가요? 그쵸? 그러면은 거짓 2라고 하겠습니다. 콘솔창은 옆에 켜줄게요. 자, 지금 참 1까지만 나왔죠? 그 다음 얘는 이상이라는 뜻입니다. 이상. 10은 10과 같거나 크다. 맞는 말인가요? 그쵸, 맞죠? 참 3, 참 2인가요? 참 2. 잘 나오죠? 자, 이제 B가 등장합니다. 근데 B는 10이라고 하네요. A와 B는 같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A, B 변수인가요? 네? 그쵸. 값이죠. 이게 항상 물어도 좀 헷갈리죠. 자, 변수는 오직 좌측에만. 이게 여기 이 대입을 기준으로 좌측에만 있을 때, 네, 변수입니다. 변수. 자, A와 B는 같다. 맞는 말인가요? 틀린 말인가요? 그쵸. A도 10, B도 10이니까 참 3. 자, C는 A와 B는 같지 않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새로운 타입을 하나 배우는데, 사실 여러분 변수에는 여러 가지 타입이 있거든요. 숫자는 뭐 int, 문자는 스트링, 뭐 아니면 문자는 차,
이렇게 뭐 예를 들어 true, false가 들어가는 불린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자바스크립트는 그걸 다 퉁쳐서 예로 합니다. 그러니까 알아서 우리가 여기다 값을 넣으면 이 자바스크립트가 이게 뭐 불린 타입인지 인트 타입인지 그런 거를 다 찾아내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이제 분리는 오직 true와 false만을 담을 수 있는 그런 타입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 써있죠? C에는 오직 true와 false만을 담을 수 있다. 그러니까 둘 중 하나만 담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갑자기 10이 들어가면 안 된다. 물론 여긴 됩니다. 근데 자바스크립트 말고 다른 뭐 자바나 파이썬도 괜찮아요. 파이썬도 이제 타입 안 쓰니까. 근데 자바나 C 언어 같은 경우는 안 된다. 자, 근데 봤을 때 A와 B는 같지 않다. 이것만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이게 거짓인가요? 아니면 참인가요? 거짓이죠. 그러면 이제부터 여러분이 C를 false로 보시면 됩니다. false. 이 false 값이 들어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 이 밑에 있는 C를 우린 뭘로 봐야 된다? 그쵸. 거짓. false로 봤을 때 이건 참인가요? 거짓인가요? 그쵸. 거짓입니다. 거짓 3이네요. 거짓 3. 자, 밑에 한번 볼게요. C는 뭐였죠? 그쵸. 거짓. false와 false는 같다. 맞는 말인가요? 네. 그쵸. 맞죠? 3, 4. 3까지 했으니까. 자, 이제 우리가 안 본 게 하나 등장하는데 이 느낌표는 반전을 뜻한다고 합니다. 반전. 그러니까 반대되는 값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C는 지금 false죠. false의 반대값은 뭘까요? 그쵸. true.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이 느낌표 C는 true 값을 의미합니다. C의 반대되는 값이니까요. 그럼 이건 참이다 거짓이다? 그쵸. 참, 5. 자, 이제 조금 더 복잡한 그러니까 수식어 같은 게 있죠. 봤을 때 여러분 무조건 소괄호 안쪽에 먼저 실행되는 거 아시죠? 수학이랑 똑같습니다. 자, 여기 안쪽부터 봤을 때 이 C의 반대되는 값은 뭐죠? 그쵸? true입니다. true. 참의 반대값은 또 뭘까요? 그쵸? 그러면 거짓. 얘가 1단 변신, 2단 변신을 해가지고 결국에 얘는 false가 된다. 그러면 거짓이겠죠? 거짓 4. 자, 이제 또 D가 등장합니다. 자, D는 true라고 하네요. C가 뭐였죠? false, 거짓. 그 다음 D는 true일 때 true와 false는 같지 않다. 맞는 말인가요? 네. 그쵸. 맞는 말이죠. 3, 6. 잘 나오고 있죠? 자, 얘가 좀 헷갈릴 수도 있어요. 두 개 같이 볼게요. 얘는 and죠. 그쵸? 그리고 얘는 5월입니다. 5월. and. A예요. 자, and 봤을 때 C는 false 값이고 D는 true 값이에요. 그러면 and를 만났을 때 이 둘이 참으로 변할까요? false로 변할까요? 그쵸. false죠. 왜냐? and는 조금 더 엄격한 애입니다. 그러니까 양쪽 다 true 값이 되지 않는 이상 절대 true 값이 되지 않아요. 자, 그런데 이제 5월을 만납니다. false와 true가 5월을 만났을 때 얘는 뭘로 변하죠? 그쵸. 얘는 조금 더 느슨한 애다. 5월은 얘보다는 느슨해서 양쪽 둘 다 하나라도 참이면은 둘 중 하나라도 참이면은 그거는 true 값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위에는 거짓 계속 까먹네요. 5, 그 다음 참 6, 7이 돼버립니다. 자, 얘도 조금 복잡해 보이죠? 하지만 그렇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얘를 기준으로 이 사이드 것만 보면 돼요. 자, 요거 먼저 보겠습니다. 요거 먼저 봤을 때 false와 false는 같다. 맞는 말인가요? 네.
그쵸? 얘는 true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D는 true일 때 and를 만나면 뭐로 되죠? 그렇죠. 이거는 true 값이 되겠죠. 그래서 참 8 이렇게 되고 그 다음 C는 false입니다. C는 false예요. 자, false와 false가 5월을 만났네요. 뭘로 변할까요? 그쵸. 아무리 이 5어가 and보다 조금 더 느슨한 애라고 해도 둘 다 false 값이 돼버리면은 어떻게 커버를 못 칩니다. 그래서 얘는 거짓이 된다. 거짓 6. 자, 마찬가지죠? 우리 눈에는 이 C가 이렇게 보여야 돼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거랑 별로 다를 게 없기 때문에 얘도 그쵸. 거짓입니다. 거짓 7. 자, 이제 여기부터 머리가 좀 아프기 시작해요. 얘 변환 과정을 한번 볼게요. 자, 위까지는 그래도 어느 정도 나쁘지 않은데 이거 풀만 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요거 두 개가 조금 난관이죠. 이런 식으로 and를 통해서 and나 or를 통해서 여러 가지를 묶을 수가 있습니다. 얘 변환 과정을 좀 보면은 자 우선은 요 두 개 먼저 봅니다. 항상 얘를 기준으로 사이드 거 먼저 보세요. 자 그럼 얘 두 개 먼저 봤을 때 여러분 얘는 1과 1은 같다. true인가요? false인가요? 그쵸? 자 true 2와 2는 같다. 맞는 말인가요? 그쵸? 맞는 말이죠. 자 우선은 이렇게 봤을 때 이제 얘를 봅니다. 자, true 그리고 true 이렇게만 보면은 이 결과 값은 뭐만 남죠? 그쵸? 양쪽 다 3이니까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 이제 얘를 봅니다. 참인가요? 거짓인가요? 그쵸? 참이죠. 그리고 나서 이렇게 봅니다. 참인가요? 거짓인가요? 참이죠. 죄송해요. 자, 그리고 마지막 참인가요? 거짓인가요? 거짓이죠. false. 자, 한쪽은 true, 한쪽은 false인데 and를 만나면 뭘로 된다? false가 된다. 그래서 얘 최종값은 false이기 때문에 거짓이 됩니다. 거짓 8 맞죠? (3) 1, 2, 3, 4, 5, 6, 7, 8 자, 그리고 얘 볼게요. 얘도 한번 과정을 보겠습니다. 자, 얘 먼저 보는 거예요. 참인가요? 그쵸? true. 그 다음 참인가요? 참이죠? 그리고를 만나면은 뭐가 된다? true가 된다. 자, 그 다음 얘 봤을 때 참인가요? 그쵸? 참이죠? 그리고 이렇게 봤을 때 참인가요? 참이죠? 자, 얘 참인가요? 거짓이죠? false. 그리고 이렇게 봤을 때 참인가요? 그쵸? 거짓이죠? 자, 마지막으로 true랑 false가 있는데 가운데가 5월이네요. 그럼 뭐만 남죠? 그쵸? true죠? 왜냐? 5월은 요거까지는 봐줍니다. 이게 고의가 아닙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될까요? 됐다. 자, 그래서 얘는 true 값이 된다. true입니다. 참 9까지 해서 이런 식으로 문제를 푸시면 됩니다. 두 번째 거. 요거는 넘어갈게요. 오늘 했던 거니까. 할인 대상인지 출력인데 조건이 요것만 사용하래요. 그리고 and만 사용해서 한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이런 문제를 풀 때 보시면요. 나이 값을 바꿔가면서 실행해보세요. 제가 아까 전에 if, else if 이런 거 했을 때도 나이 값을 계속 바꿨거든요. 그렇게 했을 때 제대로 된 값이 내가 원하는 값이 잘 나온다 하면 잘 푼 거고요. 나이 값을 처음에 바꿨는데 이건 맞아요. 근데 다음 것도 바꿨는데 그건 틀려요. 그러면 여러분이 제대로 푼 게 아니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나이든 이제 바꿨을 때 내가 원하는 값이 잘 나온다 했을 때가 잘 맞게 푼 거예요. 그걸 고려하면서 한번 문제 풀어볼게요. 만약에 자 엔드스라고 했으니까 먼저 써놓을게요. 그리고 양쪽만 채워넣으면 되겠죠. age가 19 미만 자 19 미만 그리고 age가 60 초과 그러니까 할인 나이가 19세 이하이거나 19세 이상이거든요. 자, 볼게요. 나이가요. 이제 요렇게 있다가 볼게요. 0살부터 100살까지. 근데 여기부터 19살 이하, 그 다음 60살 이상일 때 딱 여기 구간만 할인 대상이라고 합니다. 할인. 그 다음 여기부터 여기 구간은 할인 대상이 아니라고 해요. 여러분, 그러면 이렇게 봤을 때 그리고를 묶는 게 여기가 돼야 될까요? 아니면 이 가운데가 돼야 될까요? 가운데. 그쵸? 그래야지 여기, 요쪽 그리고 요쪽까지 묶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제가 묶은 게 잘 보시면 19살 초과 그러면 20살부터 그리고 그 다음 59까지죠. 59까지는 여긴 뭐라고 써야 될까요? 자, 0살부터 19살까지는 할인 대상이 맞아요. 그리고 20살부터 59살까지는 할인 대상이 아니에요. 그 다음 60살부터는 할인 대상이 맞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는 여기를 묶었어요. 그럼 여기 안에는 할인 대상입니다 라고 적어야 될까요? 할인 대상이 아닙니다 라고 적어야 될까요? 그쵸. 가운데 걸 묶었기 때문에 할인 대상이 아닙니다 라고 적어야겠죠. 그리고 나서 여러분 if문을 써가지고 이제 뭐 5월 해서 해도 되는데 뭐 쓰지 말라고 이제 조건이 그랬죠. 이것만 사용을 했으니까 그냥 뭐다? else로 퉁쳐버리면 되겠죠. 어차피 할인 대상이냐 아니냐 딱 그것만 판가름 할 거니까요. 그래서 여기에는 얘네들을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할인 대상입니다 라고 해주는 겁니다. 이렇게 자 봤을 때 당신의 나이는 20살입니다 라고 할인 대상이 아닙니다 라고 하죠. 근데 이걸 뭐다? 나이를 아주 적게 내보는 거예요. 2살일 때. 자, 할인 대상이네요. 22살일 때. 자, 222살일 때. 잘 나오죠? 이렇게 최소 3가지는 해보고 나서 제대로 나오네? 하면 그때 이제 뭐 다음 문제로 넘어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and를 이용해서 푸는 방법은 이렇게 풀면 된다. 자, 그리고 나서 5월도 한번 해볼게요. 5월은요, 잘 보세요. 아까 나이를 봤을 때 0살부터 100살까지라고 해볼게요. 자, 19살, 여기부터 여기까지, 그 다음 60살,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할인 대상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얘 또는 이라고 해야겠죠. 그쵸?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얘 그리고 여기까지인데 이 구간 또는 이 구간이 할인 대상이라고 하니까 요거를 우선 요렇게 바꾸고 나서 그 다음 요것도 살짝 바꿔줘야겠죠. 이제 5월로 하면요 반대로 해야 됩니다. 자, 잘 보세요. 나이가 지금 뭐 나이가 19살 이하 나이가 이제 0살부터 100살까지 있으면 자 여기부터
여기까지 19살 이하 그리고 60살 이상 일 때 이렇게 쓰는 게 맞을까요? 그쵸? 바꿔줘야겠죠? 자, 이거를요 Alt키 누르고 방향키 누르면 올라가거든요. 그리고 얘는 Alt키 누르고 방향키 눌러서 내리면 되겠죠. 물론 다시 써도 됩니다. 근데 그런 노가다 하는 것보다는 그냥 이렇게 바꾸는 게 쉽겠죠? 자, 아무튼 봤을 때 여러분 자 이렇게 볼게요. 3살 자 3살이랄 때 19살보다 작거나 같다 맞는 말인가요? 에이지가 3이면 맞죠? 그리고 또는 에이지가 60살보다 크거나 자 크거나 같다 틀리죠? F입니다. 그러니까 둘 중 하나는 틀렸는데 뭐 때문에? 5월이기 때문에 결과값이 뭐가 된다? true 값이 된다. 그래서 할인 대상이 된다.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끝내면 안 됩니다. 3살일 때, 33살일 때 그렇죠? 할인 대상이 아니죠. 그 다음 333살일 때 할인 대상이죠. 이렇게 풀면은 잘 푼 거다 라고 할 수가 있죠. 자, 그 다음 중첩 이품을 사용하라고 하네요. and와 or는 이제 사용하지 말래요. 이거는 끄고 여기서 한번 계속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요걸 쓰지 말래요. 그러면 어쩔 수 없이 나눠야겠죠? 근데 얘도 체크하고 여러분 얘도 체크를 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묶어주면 안 됩니다. 자, 왜냐면요. 만약에 얘를 else if로 묶어주면은 묶어주려나? 묶어주는 것보다는 아무튼 자, 묶었을 때 되는지 한번 해볼게요. 자, 333살일 때 맞고요. 33살일 때 아닙니다. 3살일 때 잘 나오는 거 보니까 이렇게 해도 되겠네요. 이렇게. 근데 여기서 중첩 if문만 사용하라고 했고 그 다음 마지막이 if랑 else if 이렇게 else 다 같이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if로만 한번 해볼게요. if 이제 if문만 사용해서 그랬을 때 이제 else를 못 쓰겠죠? else 못 쓰면 어떻게 된다? 중첩 if문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age가 19살보다 많거나 age가 60살보다 적으면 뭐다? 할인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줄은 잘 맞춰주시고요. 이렇게 푸셔야겠죠. 그래서 자 여기서 처음에 한번 체크하고요. 그다음 여기서 체크하는데 이제 마지막이 조금 어려워 보이죠. 자 얘는 여기만 끝났다고 여기만 true라고 해서 바로 여기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한 가지 관문이 더 있어요. 나이가 만약에 3살이라고 해볼게요. 3은 19보다 작다. true인가요? 크다죠? 그죠? 크다죠? 죄송해요. 자, 3은 19보다 크다. 맞는 말인가요? 그쵸, 여기는 F면 바로 탈락이고요. 만약에 이거를 20이라고 해볼게요. 20. 20은 19보다 작다. 맞는 말인가요? 크다죠. 죄송해요. 자꾸 저도 헷갈리네. 자, 20은 19보다 크다. 맞는 말인가요? 그쵸. 맞는 말이죠. 그러면 true이기 때문에 그 다음 안쪽으로 넘어가요. 근데 안쪽 가보니까 이 부문이 하나 더 있네요. 여기도 한번 체크를 합니다. 자, age가 20일 때 20은 60보다 작다. 맞는 말인가요? 그쵸. 여기까지 맞아야지 이게 할인 대상이 된다. 라는 겁니다. 할인 대상이 아니다. 라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자 24일 때는 할인 대상이 아니고 그 다음 1살일 때는 할인 대상이고 그 다음 110살일 때는 할인 대상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 마지막 요거 한번 볼게요. 이번에는 if와 else if, else만 사용하라고 합니다. 근데 and와 or는 역시 사용 금지고요. 이렇게 봤을 때 아까처럼 풀어도 됩니다. 아까 우리가 else if로 묶었고 나머지를 else로 이렇게 했었죠. 할인 대상이 아닙니다. 이렇게. 자, 이것도 가장 많이 했을 때 잘 나오고요. 가장 적게 했을 때 잘 나오고요. 30살일 때 잘 나옵니다. 이렇게. 이렇게 푸는 게 가장 낫겠죠? 아까 그거보다는. 그런데 이제 이렇게도 풀 수 있습니다. 자, 아예 이렇게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할인 대상인 구간은 0부터 19살, 그 다음 60부터 이렇게 체크를 하는데 나머지 하나는 어떻게 체크를 하냐? 이 안쪽에서 체크를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냐면요. 여기다 if문을 하나 걸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여기는 뭘 한다? age가 60살 말고 이렇게 하는 거 말고 자 59살이죠. 59살 이때는 할인 대상이 아닌데 else 나머지는 할인 대상이다. 이렇게 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 할인 대상일 때는 여기서 걸러지고요. 나머지는 이제 여기서 걸러진 다음에 또 만약에 이것도 부합하지 않는다 그러면 여기로 가겠죠. 자, 이것도 한번 해볼게요. 30살일 때는 이제 할인 대상이 아닙니다. 여기 나오는 거죠. age가 자, 처음 봤을 때 30은 19보다 작거나 같다. false죠. 그럼 else로 넘어옵니다. 자, else로 넘어왔을 때 30은 자 59보다 작거나 같다. 맞는 말이죠. 그럼 여기는 안 봅니다. 여기서 걸러지는 거예요. 그리고 적으면은 19살보다 이제 적으면은 여기서 걸러지겠죠. 그리고 많으면은 이제 여기로 갑니다. 자, 많게도 해봐야겠죠? 300살일 때 이렇게 할인 대상입니다. 그리고 3살일 때 이런 식으로도 풀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게 여러분 사실 다 같은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결론은 이거예요. 할인 대상이냐 할인 대상이 아니냐 둘 중 하나를 이제 출력하는 문제인데 이런 식으로 엄청나게 다양하게 풀 수가 있습니다. 코드는 여러분 이제 쓰는 사람마다 차이가 있거든요. 아마 여러분끼리도 보면은 코드가 많이 다를 거예요. 그러니까 최대한 여러 가지의 이제 코드를 보고서 여러분이 익히시면은 나중에 이제 실무에 갔을 때도 코드 익히는 기술이 조금 더 늘 수도 있습니다. 네? 늘 거예요. 이거는 장담합니다. 그러니까 한 문제를 가지고도 여러분이 최대한 이제 이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특히 이런 문제 지금 할인 대상이냐 아니냐 아니면 age 값에 따라서 뭐 성년이냐 아니냐 이런 것들 있죠. 아까 그 영유아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문제들도 답은 같아요. 어차피 뭐 10대냐 20대냐 30대냐 이런 것도 그렇고 할인 대상이냐 아니냐 뭐 성년이냐 미성년이냐 이런 것도 답은 같은데 코드가 엄청 많이 나오거든요. 이것도 될 수 있고 저것도 될 수 있고 그러니까 한 가지로만 풀지 말고 최대한 여러 가지 이제 방식으로 풀면서 이거를 많이 익숙하게 좀 연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문제는 이제 여기까지 풀도록 할게요.